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태풍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인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전북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남원과 무주에는 태풍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과 최고 3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제9호 태풍 하이선은 현재 시속 41km의 속도로 부산 남쪽 16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원과 무주에는 태풍 경보가, 나머지 지역과 서해남부 앞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뱀사골 115mm를 최고로 새만금 79, 부안 위도 77, 군산 선유도 65, 장수 52, 전주 22mm 등입니다. 동부 내륙 지역에는 앞으로 100에서 200mm, 지리산과 덕유산 부근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0에서 10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10에서 30m/s,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20m/s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과 옥외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와 수확기가 다가온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하이선이 2002년 전국에 15명의 인명피해와 3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긴 루사와 비슷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가정에서는 출입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 등에서는 베란다 창문 파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창문을 닫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창과 셰시 사이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종이 또는 천 조각을 끼웁니다.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습니다. 가게의 경우엔 간판이 문제입니다.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동식 입간판은 끈으로 잘 묶거나 건물 안으로 옮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외출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에 가까이 가는 건 피합니다. 개울이나 하천변, 바닷가는 접근하지 말고 특히 큰 비가 내릴 때 농촌에서 논둑이나 물골을 보러 나가는 건 위험합니다.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행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지하차도처럼 침수 위험 지역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지면 정비업체 등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야간에 전기가 끊길 때를 대비해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외부의 가족, 지인 등과 연락해 안전과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군이 어린이 놀이시설 놀토피아 부근에 건립한 한옥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2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숙박시설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놀리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단체 관광객을 겨냥해 건립한 한옥 숙박시설입니다. 9인실과 18인실 등에 최대 1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 3월에 공사가 끝났지만 6개월째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제 언제 끝났어요? 공사는 지금 아마 올 연초인가 끝났을 거예요. 완주군은 바로 옆에 짓고 있는 무예체험관과 전통문화체험관 공사가 끝나야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무예체험관 공사가 9월, 전통문화체험관이 11월에 끝나면 한옥 숙박시설과 함께 12월에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지 않아요? 개방해서? 근데 중공을 공사가 세 개가 같이 묶여 있어서 멀쩡한 한옥 숙박시설을 여름, 가을 성수기를 포함해서 9개월 동안이나 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주군은 한옥 숙박시설의 예약 시스템도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문을 열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개방하면 수익도 없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하려면 또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 예약 숙박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숙박시설 바로 옆엔 완주군이 2015년에 20억 원을 들여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옥 숙박시설을 지었지만 연매출이 3천만 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00명 규모의 한옥 숙박시설을 또 짓는 것에 논란이 작지 않았고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9개월을 놀려야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남원시가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이 오늘부터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위탁 운영을 시행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족센터는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가족센터는 동충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1,600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집니다.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은 물론 이웃 간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영 악화로 운영이 어려운 오수터미널을 매입한 임실군이 임순여객과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루 300명이 이용하는 오수터미널은 6개 회사에서 150회 정도 농어촌 버스를 운행해 오수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위탁 운영 협약에 따라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 이용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8개 항목의 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로 기존 14개 항목에 자연재해 사망과 전세버스 상해 사망 등 4가지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를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오늘부터 한 달간 대국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축제 사진 공모전과 내년 축제 슬로건 등을 공모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주시가 국가예산 확보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주시 신규 사업은 27건에 불과한데 그나마 대부분 일상적인 정비 예산이고 지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이 발굴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국가 예산 확보액도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JB금융지주가 일본계 저축은행인 JT저축은행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JT저축은행은 올 1분기 말 기준 자산 규모가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 매각가는 2천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T저축은행 인수전은 JB금융그룹을 비롯해 리드코프와 한국캐피털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도내 대학들이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면서 대학가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예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가게가 늘고 있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전북신문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전주의 한 신축 아파트 상가 건물 콘센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등 부실 공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옥상과 외벽에 금이 가고 지하 주차장은 물이 새는 등 입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주시가 전담 조사반을 꾸려 부실 시공 실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급격하게 인력을 줄인 대기업의 고용 정상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인력 규모를 급격히 축소한 대형 사업장에 고용 정상화 기간과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관련 산업의 전망이 가능해지고 지역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채소류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80%나 상승했으며 무는 65.8%, 상추도 49.8%나 값이 뛰었습니다. 이는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작황이 크게 나빠지고 출하량마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영향 등으로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8월보다 0.7%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전주시 보건소가 오늘부터 업무를 재개합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역학조사반과 덕진체육관, 화산체육관의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이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상황실을 지금처럼 주말과 휴일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역학조사반과 선별진료소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에 집중해왔습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 베트남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조기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거나 철새 서식지, 가금 농가가 집중된 25개 지점 85km를 축산 차량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배 많은 동시에 한 달 빠른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